자, 명제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 3단 논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산술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처음에는 막 되게 와닿지는 않으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단어 이런 것들 몰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잖아. 이게 명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수학적인 거는 아닌 것처럼 논리학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녀석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명제도 있었는데 명제는 맞는 말이어도 되고 거짓말이어도 되는데 참 거짓이 분명히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은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 그러니까 0.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지도 1보다 크지도 않으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값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조건을 명제를 걸어놓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조건을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자는 이야기죠. 명제나 조건을 표현하는 그 스몰 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봤을 때 p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not p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를 부정하면 not p가 된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어쨌든 하나, 둘, 셋 주어진 조건의 문장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다. 그래서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해 주셔야 돼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하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이고의 부정은 또는. 오케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어떤 문장의 개념에서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이제 부정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부정한 게 x가 0보다 큰 거. 또는의 부정은 이고, x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한 게 1보다 작다가 아니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고는 어쨌든 공통되는 걸 찾는 거니까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사실 지금은 문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수직선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은 여기는 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저 문장이 뜻하는 바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다 요 파란색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부정한다는 건 반대되는 부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의 부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떤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조건 P하고 Q를 이용을 해서 P이면 Q이다의 형태를 만들면 그것은 항상 참거짓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우빈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용호고 학생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런가요? 잘렸나요? 네. 그렇군요. 잘렸대요. 잘렸으면 거짓이고 다니고 있으면 참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우빈이면 용호고 학생이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용호고 학생이면 최우빈이다 하면은 기분 나쁠 친구들이 있잖아.
나는 최우빈이 아닌데 서태훈도 최우빈이고 또 다른 뭐 여학생도 최우빈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아이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스몰 p하고 스몰 q의 진리집합인 라지 p와 라지 q가 다음과 같은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최우빈이라고 하는 애가 용호고 학생 중에 한 명이니까 용호가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송호찬 수학학원 학생이면 용호고등학교 학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송호찬 수학학원 학생 중에는 용호고등학교 학생도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삼봉고등학교를 다니는 수리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걔들은 송호찬 수학학원이라고 하는 전제를 만족하지만 용호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결론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틀린 말이 되는 건 얘가 만약에 A, B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나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나 P이지만 Q, 홀수가 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래서 P는 X는 12의 양의 약수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총 6개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Q라고 하는 거는 1, 3, 5, 7, 9, 11, 13, 15, 17 될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전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12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1부터 11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not P라고 하는 거는 12가 X가 12의 양의 양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not P의 진리집합은 부정하는 거니까 P의 여집합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전체 안에서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총 6개의 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지만 Q에는 못 들어가는 5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5는 P의 여집합에도 있고 Q에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8, 1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짝수 8은 not P, P의 여집합의 원소이지만 Q, 홀수가 되지 못하니까 10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들의 값을 다 갖다 더하면 답은 18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그래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 P도 조건 Q도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제일 최악이 뭐였냐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 2,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안 된다 했죠. 무조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호로 표현된 녀석들은 항상 어디에다 놓고 생각해야 된다? 수직선상에다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실 거냐면 첫 번째, P의 진리집합 라지 P를 여기는 요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과 A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냐면 A가 더 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그 끄트머리가 같아도 혹은 집합 자체가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둘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A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3으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것이라고 했는데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자면 명제 P명 Q이다가 있고 이 P명 Q이다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반대로 뒤집는 Q이면 P이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며 둘 다 부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오케이? 역은 Q이면 P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4번에 나와 있는 보기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A랑 B랑 같겠느냐. 물론 얘를 이제 뭔가 수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다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A 더하기 B가 0이거나 A 마이너스 B가 0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긴 한데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틀린 말이라면 증명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만 들면 돼? 발례만 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A는 1, B는 마이너스 1. 가정, 역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진 명제의 역의 가정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지만 A와 B가 같지 않게 되는 예를 들어드리면 얘가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뒤집으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지금 저 왼쪽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는 같지만 정사각형이 아닌 거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A랑 B랑 같으면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랑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역을 만들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가 같으면 A랑 C랑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맞는 말이죠. 중학교 때 배웠었던 등식의 성질. 양변이 같으면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그 다음에 조심할 거 하나 있었다. 나누긴 나누는데 뭐가 아닌 걸로? 0이 아닌 수로 나눴을 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가 같았다면 양변에 똑같은 마이너스 C를 더함으로써 혹은 똑같은 C를 갖다 뺨으로써 나누는 거 아니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A 더하기 B가 양수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례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인 걸 들어주시면 되겠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 더하기 B는 1이니까 양수이지만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마지막 A가 4의 약수면 A가 2의 약수다도 뭐가 반례가 되는 거냐면 4가 반례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3번밖에 없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 논문. 뭔가 우리가 그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거 P이면 Q다,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P이면 R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였냐면 자 봐봐.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지금처럼 참이 됐다는 거. 저 화살표에다가 두 개 짝대기 갖다 그어놓은 거는 이것은 명제고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입니다 까지 판정을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그 스몰 p의 진리집합 라지 P와 스몰 q의 진리집합 라지 Q 사이에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거는 집합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Q의 여집합이 다시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은 not Q.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은 not P. 그리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저기다 짝대기 긋고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도 짝대기 그어서 생각하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은 요 P이면 Q, Q이면 R, P이면 R 이 관계 하나랑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모두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명제들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 여기는 요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P이면 Q고 Q이면 not R이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뭐가 참이 되는 거냐면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P이면 not R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대우 명제인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형광펜친 4개 위에 거 빼고 빼버릴게요. 얘 빼고 형광펜친 4개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원래 있었던 걸 통해서 반드시 참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not Q이면 not P이다가 3번에 있고, 두 번째 Q이면 not R이다가 2번에 있고, P이면 not R이다가 1번에 있고, R이면 not P이다가 5번에 있고, 4번은 판정 불가. 그러니까 항상 거짓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써져 있는 표현대로입니다.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진 않을 거지만 결론이 뭐였냐면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Q라고 하는 애한테 P가 Q한테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화살을 맞은 애는 어떻게 되겠니? 아파요. 아프면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내장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살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치료. 수혈을 받아야 되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맞습니까? 치료와 수혈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는 무슨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피는 화살을 어떻게 했어요? 쐈죠? 쐈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가 좋죠? 그래서 얘는 기분이 얼만큼 좋냐 했더니 충분히 좋다 해가지고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가 Q한테 화살을 쏘는데 Q도 P한테 화살을 쏴서 서로 빵빵 갔다가 맞췄더니 P의 입장에서 봤을 때 Q를 맞춰서 좋은데 맞아서 아프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당장 가서 치료도 필요한데 기분이 좋기도 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필요 충분 조건은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나온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기호로서 많이 쓸 겁니다. 요 양쪽 방향 화살표를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치라고 부를 것이고, 동치라는 거는 완전히 일치하는 조건이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서 뭘 찾아보라고 했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했으니까 얘는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어 P 양쪽 화살표 Q라고 표기할 수 있는 조건인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보니까 첫 번째 P는 X가 Z보다 크다. 두 번째 Q,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다.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X가 Z보다 크지. 근데 거꾸로
x가 z보다 크다고 해서 y가 x하고 z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생각할 때 x가 1이고 z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조건 p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내 맘대로 정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y가 이 q의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준다. x가 y보다 크긴 한데 y가 z보다 크진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아니 q이면 p이다는 참이다. 근데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다. 짝대기 갖다 그어버리자. 그럼 p는 화살을 맞는 역할만 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 나와 있는 거는 뭐다? 화살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니은. p는 xy 갖다 곱한 게 0이다. q는 x는 0 또는 y는 0이다. x하고 y를 갖다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었을 거고 x 또는 y 둘 중에 하나가 0이었으면 x, y도 0이 될 거고 기억은? 니은은 맞는 말. 완전히 동치인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라고 하는 건 x, y가 모두 0이어야 하는 것이고 조건 Q에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고 하는 것도 x하고 y가 모두 0이어야 하는 것이니 P랑 Q랑 완전히 일치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모두 다 참이니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A하고 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짝수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어를 싫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5월이죠. 그래서 A 또는 B가 짝수라고 하는 거는 A가 짝수, B는 홀수, A가 홀수, B는 짝수, A와 B가 모두 짝수 세 가지 케이스를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는은 우리가 증명을 할 때 호의적이지는 않은 녀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지 않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증명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어떤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같다고 했으니 대우를 증명해서 참인 걸 알았으면 원래 있었던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니까. 혹은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확인할 때도 대우를 확인해 봤는데 거짓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 명제를 다시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A, B가 짝수이면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가 되는 것이고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랑 모두 부정하는 거니까 A가 홀수 2고 B가 홀수 2면 A, B가 홀수가 된다. 그래서 이 A가 홀수 2고 B가 홀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A, B가 모두 홀수면 A, B도 홀수다.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또는을 부정해서 2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한 가지로 줄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A, B가 홀수라고 했으니 A는 2K 더하기 1, B는 2L 더하기 1로 표현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가정, 그런 전제하에 A하고 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홀수인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A, B를 곱해 보시면 쭈르륵 갖다가 계산을 했더니 어쨌든 2 곱하기 뭐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홀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중간 과정에 뭐라고 써놨냐면 K하고 L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2KL 더하기 KL은 정수들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연산했을 때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모르니까 2KL 더하기 K 더하기 L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판정을 못하지만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얘가 정수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정수면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니까 AB는 뭐가 되는 거냐면 홀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 AB가 모두 홀수면 AB도 홀수다 라고 하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었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있었던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다. 이런 증명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학교에서 서술형에 낼 수 있는데 서술형에 나올 문제라면은 학교에서 미리 조금 언지를 해줄 겁니다. 이런 증명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서술형과 수행평가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는 지금 7번과 같은 폼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증명을 다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술형 제외하고는.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솔직히 그냥 아무런 기본 베이스가 없이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네모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제가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서술형이 없어요. 좋겠네요. 좋아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등식의 증명.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 빼기 B가 0보다 큰 걸 보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번에 나와 있는 A, B는 A가 큰지 B가 큰지 알아보려고 A 빼기 B를 해보면 쓰지 마세요 이거.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에서 2 더하기 루트 7을 갖다 빼야 되는데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 빼기 2 빼기 루트 7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루트 2는 루트 8이니까 뭐 대충 2점 얼마 이게 의미가 없는 연산인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A에서 B를 빼지 않고 조금 돌려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아무 때나 되지는 않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해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건 틀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분명 A는 B보다 크지만 제곱들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누가 더 크다? B제곱이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려면 어떤 이야기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둘 다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A, B가 모두 양수일 때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게 맞아서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양수일 때는 뭐를 이용해서? 제곱을 이용을 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 8번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A, B, C 써져 있는 숫자들이 정확히 얼마의 값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수라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A 제곱 그러니까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 B의 제곱 2 더하기 루트 7의 전체 제곱 C의 제곱 루트 5 더하기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계산하시면 3, 8 더하기 4 루트 6 얘는 4, 7 더하기 4 루트 7 마지막 5, 6 더하기 2 루트 30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들만 좀 계산을 해보면 3 더하기 8도 4 더하기 7도 5 더하기 6도 다 얼마입니까? 11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라고 하는 게 4루트 6인데 얘를 지금 2로 바꾸면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2루트 24 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2루트 28 그 다음에 얘는 2루트 30 2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4 곱하기 4, 28 곱하기 4 이런 숫자들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든 같은 숫자로 비교를 했다. 여기까지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봤더니 앞에 있는 숫자 상수 11, 11, 11 모두 받고 뒤쪽에 루트가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해 C제곱이요, B제곱이요, A제곱이요를 알았고
그러니까 C, B, A의 대소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x에 대한 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아니야. x 곱하기 x-a 곱하기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실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0보다 작은 걸 물어보는데 이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1의 제곱하고 x 곱하기 x-a를 갖다 곱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0보다 작게 만들어주려면 이 x 곱하기 x-a가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갖다 곱해서 0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x-1의 제곱이 여전히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0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x 곱하기 x-a가 0보다 작아야 하고 x는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x 곱하기 x-a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가 0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왼쪽이 0인지 오른쪽이 0인지 원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보기가 실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a의 가능성으로서 나와 있는 값들인데 걔들이 다 양수만 있는 거 보니까 분명 a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거. 그런데 x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큰 것 중에서 이미 1은 글렀고 2, 3, 4, 5는 들어가고 6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되게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5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보기에서 a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5면 되나 6이면 되나 6일 때 되는군 7일 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 x-1의 제곱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었다는 거. 근데 0보다 큰 건 좋지만 제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x = 1이라는 거 하나 제외하고 2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든 실수 x와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기억이죠?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니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x가 -1이면 x세제곱도 -1일 거거든요. 디귿도 안 됩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x하고 y가 모두 다 0이라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말이다. 절대부등식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술기하, 두 번째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우리는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만 알고 문제 속에서 활용을 하자. 형태는 이겁니다.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산술기하는 저 조건 하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형태이구나 라고 하는 예측을 사실 거꾸로 가능하게 하기도 하는데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요한 거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A랑 B랑 같을 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루트 AB가 사실은 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라고 하는 최소값을 언제 갖느냐? A랑 B랑 같을 때 갖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1번 A하고 B가 모두 양수야. A하고 B를 갖다 곱한 게 4입니다. 2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2A도 4B도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4B는 아까 위쪽에서 했었던 산술기하의 형태에 의해 A 더하기 B는 2루트 AB에 A하고 B에 2A랑 4B를 갖다 집어넣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2루트 8AB 2루트 8 곱하기 4 계산하시면 8루트 2가 최소값이다. 언제냐? 안 물어봤는데 언제 A하고 B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그게 되는 건데 라고 만약에 궁금해 한다면, 얘가 8루트 2가 되는 순간은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다시 말해 2A랑 4B랑 같을 때, 그 얘기는 A가 2B가 될 때. 근데 A, B는 4잖아. 그래서 A에다가 2B를 집어넣으면 2B 제곱이 4일 때, B 제곱이 2일 때, B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A가 2루트 2일 때. A가 2루트 2이고 B가 루트 2가 된다면 2A 더하기 4B는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8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2번입니다. 자, 양수 xy, x도 y도, x제곱도 y제곱도. 자, x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컸으니까 x제곱도 y제곱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0이 될 수가 없고, 거기다 9를 갖다 곱해도 16을 갖다 곱해도 9x제곱도 9y제곱도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24는 밑에다 쓸게요. 24는 9x제곱 더하기 16y제곱은 둘 다 양수니까 2루트 9x제곱 그 다음에 16y제곱, 그 다음에 2루트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고 12제곱 x제곱 y제곱, 그래서 12xy의 제곱인데, 자, 뒤쪽에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거지만 무리식이 나올 건데, 루트 x제곱은 항상 뭐로 해석하자고? 절대값 x로 해석하자. 그 다음에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루트 12xy 전체 제곱은 2 곱하기 절대값 12xy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고, x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4x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거꾸로 정리해 보면 24xy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양변을 24로 나눠주시면 x하고 y를 갖다 곱한 범위에서는 x하고 y 갖다 곱한 거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13번으로 갑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어쨌든 그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에서 제곱식이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산술기하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A가 1보다 큰 건 양수인 거긴 하지만 완벽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완벽한 형태의 양수 조건으로 바꿔줍니다. a가 1보다 크다는 건 a-1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인 a-1이 양수니까 a-1분의 9도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4a-1도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뭐로 고쳐야 되는 거냐면 4a-4로 갖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4a-4 더하기 a-1분의 9 더하기 5가 원래 있었던 식입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a-1 그 다음에 a-1분의 9 더하기 5인데 산술기하를 쓸 건데 산술기하는 원래 두 개에다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5는 잠깐 빼놓고 앞에 있는 4 곱하기 a-1과 a-1분의 9라고 하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양수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 2루트 4 곱하기 a-1 a-1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고 산술기가 끝났고 거기다가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5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되죠. 4구 36이니까 2 곱하기 6 더하기 5죠. 그래서 12 더하기 5니까 17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핑크색으로 다시 형광 펜치는 이만큼의 녀석은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17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저 K가 16이어도 되고 15여도 되고 13이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K를 점점 키워가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큰 K는 얼마가 되는 거다? 17이 되는 거다. 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곱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코시-슈바르츠가 아닐 테니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를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양수 조건을 찾아라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얘보다 간단했던 게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제곱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얘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몇 개짜리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3개짜리. 그것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이다.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일 때 b들이 같을 때. 오케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 써야 되는 상황은 지금처럼 제곱식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2x-3y 더하기 z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한 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x-3y 더하기 z를 만들려면 여기가 원래 ax, by, cz의 자리니까 a가 2, b가 -3, c가 1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서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써보면 2x-3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 얘는 7이고 여기는 갖다 계산하시면 4, 9, 1, 1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7 곱하기 7 곱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7 곱하기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7 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2x-3y 더하기 z의 값의 범위는 -7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7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7루트 2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써야 된다? 제곱식이 나왔을 때 써야 된다. 산술계는 언제 써야 된다?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써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주어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 그 중간고사 때 원의 방정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막 현으로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세로의 길이가 2A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2B인 녀석이고, 주어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4A 더하기 4B가 되겠죠. 가로 2개, 세로 2개. 그 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직각이고 얘가 A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5의 제곱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아까 제곱식이 있었는데 xy에 대해서 양수 조건이 있어가지고 제곱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술기하를 쓴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 정도는 자꾸 풀다 보면 구분되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곱식이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자? 코시-슈바르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4a 더하기 4b를 알고 싶은 거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 a제곱 b제곱 xy가 어찌 보면은 그 4로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4a 더하기 4b 전체 제곱이 되고, 반대로 뒤집어서 4a 더하기 4b 전체 제곱은 5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4의 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 루트 2 4a 더하기 4b 20 루트 2.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40 루트 20 루트 2가 되는 거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0 루트의 2의 값은 실제로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 A하고 B도 뭐여야 하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소값을 구할 건 아니고 최대값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명제,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